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회의 땅이라 불렸던 아메리칸 드림은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한국 정착을 준비하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코리안 드림의 실체, 과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껏 준비한 영상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상류층의 삶을 살았어요. 맨해튼의 고급 주택에 살았고 유명 로펌에서 연봉 $200,000 이상을 벌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죠. 남편 마이클은 금융업에 종사했고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들 루카스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환상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미국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제 커리어도 위기를 맞았어요.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대형 로펌들도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제 경력이 흔들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상사는 냉정했어요. 에밀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명예퇴직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몇 달 뒤엔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죠. 남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니던 금융회사는 연이은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고 마이클 역시 직장을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건강 문제까지 겹쳤어요. 몇 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회사 보험이 끊기자 병원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죠.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쌌어요.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아도 수백 달러, 약을 처방받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가 나왔어요. 남편은 치료를 미루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루카스의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성적이 우수했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뉴욕의 사립대학들은 연간 $50,000 이상이었고 장학금 없이 버티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엄마, 난 장학금 받기 어려울 것 같아. 하루는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뉴욕에서의 삶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렌트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모든 게 부담이 됐고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어요. 우리는 매달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만 뉴욕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이민 간 친구 사라의 전화였어요. 에밀리, 혹시 한국으로 와볼 생각 없어? 한국. 저는 순간 웃었어요. 한국이라니?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K-팝이 유명하다는 것 정도? 하지만 사라는 진지했어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천국이야. 의료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치안도 최고야.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행정 시스템도 빠르고 효율적이야.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라는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근무 환경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에밀리, 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한국은 의료비가 정말 싸고 병원도 최고야. 미국에서 감기 걸려 병원 가면 몇백 달러 나오잖아. 근데 여기선 몇만 원이면 진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치안이 정말 좋아.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 뉴욕에서 밤에 걸으면 불안하잖아? 한국은 인터넷도 빠르고
공공서비스도 완벽해. 여권 재발급하는데 10분도 안 걸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리잖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 직접 가보자. 처음부터 완전히 이주하는 건 너무 큰 도박 같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며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에밀리, 어차피 여기서 버티기 힘들잖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어? 우리는 잠시 떨어져 살기로 하고 우선 저 혼자서 최소한의 짐만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국제선을 탈 때마다 겪었던 긴 줄, 지연된 비행기, 복잡한 입국 심사. 한국에서도 같은 혼란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항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항상 바닥이 더럽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공항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라 공항에서 길을 헤맬 일도 없었어요. 입국 심사는 몇 분 만에 끝났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줄도 길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너무 친절했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왔을 때 친구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에밀리, 드디어 왔구나. 사라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공항철도를 타자고 했어요. 원래는 택시를 타려 했는데 그녀는 한번 경험해봐. 한국의 대중교통은 미국과 차원이 달라 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뉴욕 지하철을 생각했어요. 더럽고 시끄럽고 불친절한 곳. 지하철 좌석은 낙서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곤 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차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고 위험한 사람들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기선 밤늦게 혼자 다녀도 괜찮아.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범죄율도 낮거든. 사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밤 10시 이후 길을 걸을 때 늘 뒤를 돌아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고 짧은 거리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사라가 결제한 금액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금 우리가 탄 택시 요금이 5,000원이라고? 뉴욕에서는 기본 요금이 $5, 조금만 가도 $20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 정도 가격에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너무 저렴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2.75달러인데 여기서는 $1 정도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한국의 삶의 질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저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필수야. 그것은 교통카드였어요. 한국에서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편의점, 카페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뉴욕에서는 카드가 여러 개 필요하고 현금 없으면 난감할 때도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집 안에 비밀번호 도어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열쇠는 어디 있어? 열쇠? 필요 없어. 여기 비밀번호 누르면 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집 열쇠를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비밀번호 도어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열쇠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훨씬 안전해. 이 나라 정말 뭔가 다르다.
사라는 저를 근처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었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 9,000원? 비빔밥 8,000원? 뉴욕에서 이 정도의 식사를 하려면 $2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찬이 공짜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반찬 하나를 추가하면 몇 달러씩 추가 요금이 붙는데 한국에서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사장님이 자주 오라고 하시면서 믹스커피를 직접 타주셨는데 세상에나 처음 먹어본 한국 믹스커피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돼 식당뿐만 아니라 병원, 은행, 행정 서비스도 다 빠르고 체계적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직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느꼈어요.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도어락 시스템, 그리고 식당의 정이 넘치는 문화까지. 제가 알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미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정확했고 치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병원은 빠르고 저렴했으며 음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라면 매일 스트레스 받았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던 만큼 저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어요. 한국은 미국과 너무나도 달랐고 그 차이점이 때때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사라와 함께 서울의 한 유명한 한식당에 갔어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이제는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본격적인 한국 요리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을 먹기로 했죠. 식당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우리를 자리에 안내했고 우리는 삼겹살과 몇 가지 반찬을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고기를 가져왔고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처럼 우리가 직접 구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다가와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구우면 안 되나요? 직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손님. 한국에서는 보통 직원이 고기를 구워 드려요. 하지만 원하시면 직접 구우셔도 됩니다. 사라는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이런 게 서비스야. 여기는 손님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요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오히려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이 불편할까봐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고기를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이 우리 테이블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고기가 조금 타기 시작하자 직원이 갑자기 다가와 불판을 갈아주고는 남은 고기를 완벽하게 구워줬어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손님이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당연했고 식당 직원은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원이 너무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팁을 드리려 했지만 팁 문화도 없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커피라도 사드시라며 작은 돈을 드리면서 한국의 정일지도 모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싶지 않았어요. 사라는 저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보라고 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 음식점에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트 장보기, 커피 한 잔까지 배달돼. 뭐? 커피 한 잔도 배달이 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보통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달할 수 없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는 저에게 배달 앱을 설치하게 했어요. 앱을 열어보니 온갖 음식점들이 한눈에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한 가게를 선택하고 주문했어요. 배달 시간이 20분, 뉴욕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최소 40분에서 1시간은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온다는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벌써 도착했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배달원은 이미 떠나고 문 앞에 떡볶이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사라. 배달원이 그냥 갔어. 사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는 보통 비대면 배달이 기본이야. 미리 결제도 다 끝나서 배달원이 초인종만 누르고 바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주문한 사람이 배달원이랑 마주칠 일도 없는 거야? 거의 그렇지.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걸 기본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떡볶이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음식은 아직도 따뜻했고 맛도 훌륭했어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빠른 서비스 문화는 배달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온라인 쇼핑을 해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하면 보통 3에서 5일이 걸렸고 빠른 배송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길 배송이 기본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작은 화장품 몇 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설마 벌써? 현관문을 열어보니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사라, 나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벌써 왔어. 사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한국 택배 진짜 빠르지? 기본이 하루야. 뉴욕에서는 이렇게 빨리 오려면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해. 근데 여긴 그냥 기본 서비스라니. 그리고 내가 집에 없을 때 오면 무인 택배함에 넣어두기도 해. 그래서 택배기사를 직접 만날 일도 별로 없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한국을 놔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대중교통을 타면서 시간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병원비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면 됐고 밤늦게 길을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직장이었죠. 저는 한때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대로 변호사 일을 하려면 자격증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어서 어려웠어요. 대신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글로벌 법무팀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 면접을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점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씨, 합격하셨습니다. 저희 팀에 함께해 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경력이 한국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생활에 도전해보겠다고 다짐한 나는 나를 믿고 한국에서 함께 시작해보자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남편과 아들은
저의 바람대로 저를 따라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과 아들이 드디어 한국으로 왔어요. 나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몇 달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어요. 엄마, 루카스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어요. 나는 그를 꼭 안았어요. 루카스, 잘 지냈어? 그동안 키가 더 큰 것 같네. 남편도 내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 인천공항 진짜 크고 깨끗하다. 미국 공항이랑 완전 다르네. 나는 웃으며 캐리어를 챙겼어요. 이제부터 이곳을 직접 경험할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 집으로 가는 길. 남편과 아들은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 정리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앱으로 저녁을 주문했어요. 남편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이거 진짜 20분 만에 와? 기다려봐. 직접 확인하면 돼. 정확히 18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음식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나는 웃으며 음식을 집어 들었어요. 이제 곧 적응될 거야.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거든.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남편은 한국에서 외국인 전문 금융 컨설턴트로 일자리를 구했고, 아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루카스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어 공부할래. 나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응. 내가? 응. 친구들이랑 더 잘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기도 하고.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루카스를 꼭 안아주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살기 편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사라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 난 처음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그렇지? 나도 그랬어. 한국은 한번 정착하면 떠나기 힘든 곳이야. 맞아, 근데 난 이제 진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한국 라이프 즐겨보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나의 코리안 드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한 변호사가 한국으로 이주하며 겪은 변화, 그리고 결국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던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